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시장 흐름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아직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했습니다만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주도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구정 이후에 낙폭을 대부분 다 지수상으로는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넘어섰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강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창궐이 되면서 이거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미치는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거기서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중국 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 조금 지연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측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2020년도를 좀 이제 이런 어떤 V자 반등 또 반도체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이 다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2차 전지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관련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반도체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분석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도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최근에 주식공장장 TV 방송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SFL 반도체, 동진세미캠 관련해서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분이 체험 VIP 회원 모집을 제일 뒤에서 안내하지 말고 좀 앞에서 안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주식공장장과 또 현대투자연구소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개월 정도 체험해 보시고 그때 만족하시면 이제 정회원에 가입하시라는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입니다. 아직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자,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이 넘어섰네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아직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거의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중국 우한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IT 관련 회사들의 이런 중국 생산기지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시안 공장이라든가 또 후공정, 수저우 공장,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 공장이 있죠. 디램을 생산하고 있고요. 충칭 공장도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또 후공정 관련된 공장인데요. 우한 지역과 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공장이 최소 인력으로 이제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류가 마비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우한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완제품이 수출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 반도체에서 중국이 소화해내는 양이 무려 65%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국가인데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한 사태가 발생을 한 이후로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D램 가격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었죠. 그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처음에는 좀 올랐어요. 그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죠.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 2월 4일 날 3.48달러였던, 반도체 D램 가격이요. DDR4 8GB 기준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3.41달러로 10%가 넘게, 그죠? 뭐 20% 가깝게, 좀 일주일 동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 반도체 현물 가격의 추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매 월말 발표가 되는 고정 가격, 반도체 D램 고정 가격의 추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작년도에 바닥을 쳤던 작년도 12월 9일인가요? 2.73달러였었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 기대로 두 달 동안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인가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어떤 장기화가 예상이 되면서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우려감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수급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물론 2월달만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아직은 뭐 큰 폭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은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또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조금 매수세가 둔화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고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차트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특히 월봉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갓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큰 어떠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큰 어떠한 주가의 훼손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1월 28일이었죠. 연휴가 끝난 이후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그렇죠. 우한 사태가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매기가 반도체, 즉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주가상으로 본다면은 또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반도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어떤 큰 염려를 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IT 종목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부분이 삼성전기, 또 뭐 ITM 반도체라든가 삼성 SDS 같은 여전히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도 여전히 IT,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국내 수급도 이거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에 따른 수급 변화는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라든가 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작년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관련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아직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아직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호황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이게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죠? 5G라든가 또 AI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 전망도 좋은 상태고요. 작년도가 워낙 좀 안 좋았었어요. 투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도요, 2019년도에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해서 계속, 뭐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추이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라든가 뭐 디램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도, 일단 2018년도부터 쭉 떨어졌었죠. 그죠? 2019년도 그래서 여름, 또 작년 연말을 바닥으로 해서 올 초부터는 반등의 기미가 나오면서 최근 2달 동안에 상승세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 일단 이 우한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글로벌 제조업 지수라든가 또한 글로벌 경기 지표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개 지방 정부에서 나서서 현재 6%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한 또 5G 같은 이런 하이테크 산업의 설비 투자에 빠르게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우한 사태의 어떠한 부작용을 빨리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를 보더라도 전 세계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2017년도부터 하락을 하다가 작년도 1월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도 OECD 경기선행지수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현재 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가 너무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또 너무 민감한 그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나 오늘 2차 전지가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또 관련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약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닉스의 흐름,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하이닉스보다는 그렇죠, 삼성전자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대규모의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일단 선언을 한 상태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해외의 유력 기업들, 그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핀테크라든가 사물인터넷 관련 업체들을 차근히 준비하면서 인수를 많이 했었어요. 전기자동차에 투자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일단 반도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뒤질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하이닉스도 좋지만 하이닉스를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다 아직은 걱정하지 말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여러분 우선주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최근에 우선주들이 더 각광을 많이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코스피 200 관련해서 30%캡 룰이라는데 제한을 받잖아요. 이제 코스피 200에 거의 30%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비중이. 이 비중이 30%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인덱스 펀드들이. 또 뱉어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주가 오히려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꺾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종목 두 종목, 핵심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간을 통해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SFA 반도체가 조정을 잘 받고 오늘 약 3.7% 올랐습니다. 그쵸? 3.7%. 아직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 SF 반도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아직 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STS 반도체 시절이었죠. 2010년도 초반에는 요 고점까지는 우리가 좀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FA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아직까지는 SFA 반도체 그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쵸? SFA 반도체는 언제 팔면 된다? 대량 거래가 나올 때. 이 대량 거래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SFA 반도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량 거래는 모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었을 때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량 거래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래량이에요. 그죠? 가장 많았을 때가 5천만 주네요. 그죠? 두 번째가 4천만 주, 세 번째가 3,100만 주, 마지막이 이제 2,700만 주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정도, 그 정도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밀리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해도 된다. 라는 첫 번째 매도 신호와 또 두 번째는, 그렇죠. 여기서 들어왔던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근데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있고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커버한다라는 거예요. 패키징 업체 중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테스나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메모리까지도 소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SFA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권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자, 또 하나가 자, 동진세미캠이 부담이 된다면 이 종목을 대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아니죠. SF 반도체가 부담이 되면 대신 매수하자라는 차원의 동진세미캠을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조금 최근에 밀렸어요. 그쵸? 예,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시장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과열이어서 내일부터 2차 전지들이 조정을 받으면요. 그쵸. 다시 반도체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소 게임처럼 이 섹터가 갔다가 또 저 섹터가 갔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가 내가 대장주다라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사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 반도체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자, 동지세미캡도 최근에 처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정말 매수하기 좋은 그런 매력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진세미캠 만약에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손절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자,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본적으로는 고점 부근까지 간다. 그 가격대가 2만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네요. 그죠? 2만 5천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특히나 자, 주식 공부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대량 매집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거래량이 없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17,550원이에요. 만약에 동지세미캠이 돌아서 다시 한번 2만원 근처까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래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위축이 되셨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대처를 하셔도 되겠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들 내시고요. 자, 주식공장장 TV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앞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있는 방송, 열심히 하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